여러분, 미국에서 수백억을 벌어들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세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해 성공적으로 엑시트까지 했으니 이제 남은 건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매년 겨울마다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이 추웠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난방비는 끝없이 올라가고 집 안은 늘 어딘가 모르게 쌀쌀했습니다. 더운 바람만 마구 뿜어대는 히터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업 파트너가 한국식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입주했지만 그는 곧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처음 경험하는 온돌 시스템, 놀라운 에너지 효율,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생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한국식 주거 문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스콧입니다. 30살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 엑시트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뒀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아파트에서 살면서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바로 집이었습니다. 야, 너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서 왜 집을 그 모양으로 사니? 친구 제이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뭐 어쩌겠어. 미국에 있는 집들이 다 이런 걸. 사실 저도 짜증이 나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 단지였습니다. 외관도 세련됐고 내부 시설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겨울만 되면 이 집은 거의 냉동 창고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제이크가 히터 바람을 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너네 집 히터 틀었는데 왜 이렇게 추워? 틀었어. 그런데 원래 미국 집이 좀 그래. 벽이 얇고 단열이 안 돼서 히터를 틀어도 공기가 금방 식어. 히터를 하루 종일 틀어도 방 안은 여전히 쌀쌀했고 특히 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 없이는 못 버텼습니다. 난방비도 매달 몇백 달러씩 나오는데 정작 난방은 제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왜 집을 이렇게 짓는 거지? 제이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아파트 가볼래?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그래, 거기 사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난방이 끝내준대. 너처럼 겨울마다 히터랑 씨름할 필요도 없고 집 전체가 따뜻하대.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좋다고? 한국이 무슨 건축 기술이 뛰어난 나라도 아니고 전 IT 업계에 있다 보니 한국이 반도체나 전자제품 같은 기술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주거 환경, 그런 쪽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이라는 게 유명하긴 한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냐. 제이크가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너 안 가봤잖아. 그래도 대충 감은 와. 그리고 솔직히 한국 아파트라니까 뭔가 좀 답답할 것 같고 공간도 좁을 것 같고. 그러자 제이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양손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와, 너 진짜 아는 거 하나도 없구나. 한국 가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봐봐. 그가 보여준 건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했고 고급스러웠죠. 제이크는 거주자 리뷰를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후기 좀 읽어봐. 다들 난방이 최고라고 하잖아. 저는 화면을 넘기며 리뷰를 읽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온돌 시스템 덕분에 발이 시리지 않아요. 미국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살다 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포기 못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잠시 침묵한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식 아파트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제이크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미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한번 가봐야 돼. 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불만 많으면 그냥 한번 가보고 판단해봐. 설마 보기만 하는 것도 싫어? 솔직히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이크가 계속 끈질기게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마지못해 한번 가보기로 했죠.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선택이 될 줄은. 저는 제이크를 따라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가는 느낌이었죠.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간판은 온통 한글이었고 거리 곳곳에 한국 식당과 마트,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던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한국 온 것 같지 않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냥 아시아타운 같은데 차이나타운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솔직히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아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또 하나의 이민자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입구부터 철저하게 관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야,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한국식 아파트. 제이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 솔직히 LA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안내를 받아 모델하우스 형태의 샘플 유닛을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리자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개방감이 뛰어났습니다. 벽면에는 스마트 패널이 부착되어 있었고 조명과 온도를 터치 한 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인가 보네. 이건 좀 인상적이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발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바닥이 따뜻한데? 전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느낌이었어요. 일반적인 히터 바람이 아니라 바닥 전체에서 스며나오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제야 제이크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놀랄 만한 게 나왔구나. 가이드에 주던 관리인이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한국식 온돌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온수를 순환시키면서 집 전체를 균일하게 따뜻하게 해주죠.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히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도 않고 난방비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지?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난방은 곧 히터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히터 없이도 집 전체가 따뜻하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죠. 이게 정말 전기나 히터 없이 가능한 거예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온도를 쓰는 곳이 많죠. 전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이게 보편적이라고요? 그런데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제이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도 이제야 깨닫는 거냐? 저는 다시 한번 바닥을 짚어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거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기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좋은 난방 시스템을 경험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난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제이크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 보라고 했지. 이제야 내 말이 이해되지? 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바닥을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미국보다 난방비가 저렴하다고? 그러자 관리인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거든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부터 직접 열을 전달하니까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난방비도 훨씬 절약됩니다.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한국도 전기료나 가스비가 싼 건 아니겠죠? 미국이랑 비슷할 텐데. 관리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도 에너지는 돈이 많이 들지만 온돌 시스템 자체가 워낙 효율적이어서 난방비 부담이 크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 온돌 시스템까지 도입돼서 원하는 공간만 난방을 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깐만 스마트폰 앱으로 조절한다고?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패널 보이지?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요즘은 전용 앱이 있어서 집 밖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대. 내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난방을 켜놓으면 집에 도착할 때쯤엔 완벽한 온도가 맞춰지는 거지. 저는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네. 사실 저는 스마트홈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기반의 스마트홈 기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난방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죠. 아니, 한국이 건축 기술력에서는 미국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다른데? 그제야 저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단순한 아시아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혁신적인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온돌 난방은 히터처럼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 안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서 건강에도 좋아요.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서 감기나 피부 트러블도 줄일 수 있고요. 제이크가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맨날 겨울만 되면 건조하다고 가습기랑 씨름하잖아. 이거 있으면 가습기 따로 안 둬도 되겠다. 저는 제이크를 쳐다보며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겨울이 되면 늘 히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는 걸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가습기를 써도 금방 물이 증발해버려서 항상 불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시스템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면 왜 미국에선 안 쓰는 거지? 제이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닫냐? 미국은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건축 쪽은 보수적인 편이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은 대부분의 집이 카펫 바닥에 히터 시스템을 쓰고 있지. 온돌 같은 새로운 방식이 나오더라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안 도입하는 거겠지. 그러자 관리인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 건축을 고려하는 건설사들이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더 대단한 기술일지도 몰라.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보러 온 곳이었지만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집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제이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여기 살래? 안 살래?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바닥을 한 번 더 손으로 짚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한번 살아봐야겠지. 이 정도면 경험해볼 가치가 충분하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첫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곳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감탄에 가까웠죠. 온돌 덕분에 집 안은 하루 종일 포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벌벌 떨 필요도 없었고 히터 바람에 목이 칼칼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난방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난방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전기료와 관리비를 확인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전 아파트에서는 겨울철마다 30만 400달러씩 나오던 난방비가 여기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주거 문화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겠다며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야, 근데 너 여기 진짜 따뜻하다. 히터 어디 있어? 친구 마이크가 거실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분명 밖은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 집 안은 마치 호텔처럼 아늑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히터? 없어. 뭐? 그럼 이 온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데? 바닥에서. 제가 태연하게 말하자 친구들은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바닥을 만져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진짜 따뜻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들에게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런 게 있었어. 왜 미국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히터보다 훨씬 좋은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바닥에 앉아 발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방이 잘 안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전기 히터를 틀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때 마이크가 문득 제안을 했습니다. 에릭, 너 이거 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 이 온돌 시스템을 미국에 보급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쉽지.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야. 그리고 미국 건축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하지만 마이크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내가 직접 써보니까 어때? 엄청 좋지? 저는 다시 한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피부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야.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야.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도 이 온돌 시스템이 보급된다면 그동안 미국에서는 친환경 주거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히터 방식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건강에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온돌은 에너지 효율도 높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사업으로 해볼 만한데?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저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결국 미국 전역을 뒤흔들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저는 본격적으로 온돌 보급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온돌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난방비 절감, 에너지 효율성, 건강한 실내 환경. 이 모든 요소가 현대 미국 주거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히터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쉽게 온돌을 받아들일까? 이 질문이 가장 큰 난관이었죠. 일단 저는 한국의 건축 및 난방 시스템 전문가들과 컨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최신식 온돌 시스템을 미국 환경에 맞게 개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엔지니어 팀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릭, 한국식 온돌이 미국에서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미국 사람들은 바닥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익숙한 히터 시스템을 쉽게 버릴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써보니까 다시는 히터로 못 돌아가겠더라. 중요한 건 경험이야. 그래서 저는 온돌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모델하우스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LA 근교에 작은 시범주택을 마련해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초대해 직접 체험해보게 했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히터 틀어놓으면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이건 그런 게 없네. 난방비가 반으로 줄었다고? 미쳤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LA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스콧 씨. 저는 CNN 뉴스팀의 기자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식 난방 시스템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CNN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주택 관련 매체에서도 제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온돌이 언론을 타면서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에릭, 우리 신축 아파트 단지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협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한국식 온돌 아파트가 미국 땅에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아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포기 못하는지 알겠어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같은 크기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예전보다 난방비가 40% 넘게 줄었어요. 미국에도 드디어 진짜 난방이 도입됐네요. 온돌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미국의 주거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한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 온돌을 보급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한국식 난방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특이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우연히 경험하게 된 한국식 아파트 한 채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새로운 기회를 마주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택에서는 이미 1960년대의 온돌과 유사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주택들은 현재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온돌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난방 시스템은 미국에서 연간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특히 신축 건물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